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역사를 비추는 거울 조선 왕조 실록 김현영 글 고정순 그림 출판사 열린 어린이 우리의 세계유산 기록문화 조선 왕조 실록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조선 왕조 실록 조선 왕조 실록은 조선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조선을 세운 태조부터 472년 동안의 나랏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려 888책, 1894권이나 되고 5400만 글자가 넘을 정도로 자세히 기록된 역사책이죠. 조선왕조실록 각 책의 제목은 왕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태조강원대왕실록, 세종장원대왕실록 같이 말이에요. 이 책들을 통틀어 조선왕조실록이라고 부른답니다. 간단히 줄여서 실록이라고도 해요. 500년 가까운 긴 세월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서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답니다. 조선왕조실록 각 책의 첫머리에는 왕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왕의 이름은 무엇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언제 태어나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언제 세제가 되었는지 등이 적혀 있죠. 그 뒤는 왕위에 오른 날부터 일어난 일이 날짜 순으로 기록되었어요.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역사를 쓰는 것을 편년체라고 합니다. 하루에 일어난 일이 많을 때는 동그라미 표를 넣어 문단을 나눴어요. 풀이가 필요한 부분은 작은 글씨로 설명을 덧붙였고 실록에는 사신왈이라고 쓰인 부분이 있는데 이는 일어난 일에 대한 신하의 생각을 적은 글이에요.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는 신화를 사관이라고 불렀지요. 조선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여서 나라의 중심인 왕이 한 말이나 행동은 곧 중요한 나랏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왕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한 거예요. 사관은 왕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따라다니며 왕의 말이나 행동, 신하와 나누는 대화 등을 빠르고 꼼꼼하게 기록했죠. 이렇게 사관들이 처음에 기록한 글들을 사초라고 해요. 사초는 역사의 기초가 되는 글이죠. 조선왕조실록은 왕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만들었어요. 새로 왕의 자리에 오른 왕이 돌아가신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야 치우침 없이 올바로 역사를 기록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 실록청이라는 임시 관청을 만들고 춘추관에서 사초를 가져왔어요. 이 사초를 바탕으로 하여 각 관청의 기록들 중에 중요한 내용을 가려 뽑아 실록에 담을 내용들을 정리했죠. 실록을 만들던 사관의 수는 300명 정도였다고 해요. 조선왕조실록은 세 단계를 거쳐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하급사관이 초초본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상급사관이 내용을 줄이거나 더해서 중초본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다시 내용을 가려 뽑아 정초본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들어서 초초본, 중간에 만들어서 중초본, 마지막에 정식으로 만들어서 정초본이라 불렀죠.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하고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활자로 세부를 더 찍어 보관했어요. 같은 실록이 4부씩 있었던 거죠. 조선왕조실록을 다 만들고 나면 세검정에 있는 차일람에서 세초를 했어요. 세초란 종이에 쓰인 글자를 물로 씻는다는 뜻이죠. 종이에 먹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물로 씻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종이가 귀한 시대여서 종이를 다시 쓰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사관이 처음 썼던 내용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했고요. 그래야 사관들이 올바르게 역사를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세초를 마치고 나면 실록을 펴내느라 수고한 사관들의 지위를 높여주고 잔치도 베풀어 주었답니다. 실록은 우리나라의 귀중한 자료이므로 주의를 기울여 보관했어요. 경복궁에 있는 춘추관을 비롯해 충청도의 충주, 경상도의 성주, 전라도의 전주, 네 곳에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곳이죠. 임진왜란을 겪고 난 뒤에는 춘추관과 만이산, 태백산, 오대산, 묘양산에 사고를 새로 지어 보관했어요. 그 후 다시 적상산, 정족산으로 사고를 옮기기도 했고요.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가 오대산 사고를 그릴 정도로 사고는 나라의 중요한 곳이었답니다. 사고는 보통 2층 형태로 지어졌어요. 바람이 잘 통하는 나무로 건물을 짓고 땅의 습기를 피해 사고 2층에 실록을 두었죠. 붉은 보자기로 실록을 싸서 나무 상자 안에 넣고 기름 먹인 종이와 가죽으로 덮었어요. 실록이 좀슬지 않도록 한약재를 넣은 주머니를 종이에 싸서 실록 옆에 두기도 했고요. 또 불이 나도 사고까지 올마붙지 않도록 사고 주변에 돌담도 둘러쌌어요. 실록을 잘 보관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정성을 들였던 거예요. 사관들은 3년에 한 번씩 실록을 관리했어요. 사고를 찾아가 실록의 수를 점검하고 실록을 꺼내 그늘에 펼쳐놓고 바람과 햇볕에 잘 말렸어요. 좀 먹고 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성을 다한 것이죠. 이렇게 실록을 관리하는 일을 포쇠라고 했어요. 포쇠는 보통 날씨가 좋은 가을에 사흘 동안 했답니다. 사관들은 포쇠하는 일을 아주 중요한 일로 여겼다고 해요. 실록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볼 수 없었어요. 심지어 왕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죠. 왕이 나랏일을 결정하기 위해 꼭 보아야 한다면 사고에 사관을 보내 필요한 부분만 베껴와서 보았어요. 포세할 때도 왕의 명령을 받은 사관 한 명만이 사고의 문을 열 수 있었다고 해요. 사관들은 정직하고 바르게 실록을 편찬할 의무가 있었고 사초나 실록 내용에 대해서도 비밀을 지켜야 했답니다. 비밀을 지켜야 했다는 거 기억하세요? 바르게 기록하고 소중하게 보관했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나 실록이 사라질 뻔한 위기를 겪었어요. 왜군이 쳐들어와 사고들을 불태워버렸기 때문이에요. 전주 근처에 살던 선비 아내와 손홍록은 전주 사고마저 불에 타 사라질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주 사고의 실록들을 내장산 동굴 속으로 옮겼답니다. 그 덕분에 실록이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임진왜란이 끝난 후 전주 사고의 실록을 바탕으로 내부를 더 만들어 만이산, 태백산, 오대산, 묘양산 사고에 보관하고 절의 승려들에게 실록을 지키게 했지요. 엄격하게 기록하고 힘들게 지켜온 실록에는 재미있는 기록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중에는 코끼리 이야기도 있어요. 신기한 동물이라 하며 일본이 우리나라에 코끼리를 바쳤어요. 그런데 코끼리가 먹이를 많이 먹고 사람을 밟아 죽이기도 해서 섬으로 귀양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또한 실록에는 비나 눈이 많이 온 일, 지진이 나고 우박이 내린 일, 혜성이 나타난 일, 일식과 월식이 일어난 일 등 천문과 자연현상에 대한 것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조선시대의 정치와 사회, 문화, 생활, 모습이 모두 담겨 있어서 조선왕조실록은 큰 의미가 있답니다. 실록은 원래 한문으로 기록되었지만 이제는 모두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요. 한글로 번역된 실록 내용과 한문으로 된 실록 원문 내용,
실록 원문 이미지도 모두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답니다. 실록 내용을 활용하여 작가들은 작품의 소재를 찾고 학자들은 학문 연구의 바탕으로 삼기도 하죠. 조선왕조실록은 우리 과거를 담은 유산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귀한 유산이에요. 여러분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읽어주는 동안 조선왕조실록 편찬과정 들여다보세요. 조선왕조실록이란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실록을 합하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즉 태조강원 대왕실록부터 철종대왕실록에 이르기까지 472년간에 걸친 25대 임금들의 실록 28종을 통틀어 이르는 거죠. 철종 이후 일제 강점기에 펴낸 고종과 순종의 실록도 있지만 이들은 일본이 자기 나라에 유리하도록 기록한 것이기에 조선왕조실록에 포함하지 않아요. 조선왕조실록을 간단하게 줄여서 실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선왕조실록 편찬과정 어떻게 잘 보았나요? 실록 준비 과정, 실록 자료를 모으는 과정, 실록 제작 과정 이러한 것들은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들려주었죠. 조선왕조실록의 내용 조선왕조실록은 왕이 즉위한 날부터 날짜 순으로 역사를 기록했어요. 이렇게 날짜 순으로 나열하는 편찬 방법을 편년체 서술이라고 한다고 했죠. 연, 월일을 차례로 쓰고 하루의 기사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표를 넣어 문단을 구분하기도 했고요. 실록 첫 머리에는 왕의 이름, 왕이 어른이 되어서 붙은 이름인 자호, 부모와 태어난 날짜, 교육과정, 세자로 책봉된 일 등 다양한 내용을 적어둔 총서로 시작합니다. 조선왕조실록 편찬과 보관의 모든 것 조선왕조실록 편찬 담당관리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읽어줬던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조선왕조실록의 기초가 되는 사초를 작성하는 관리를 사관이라고 한다고 했죠. 사관은 예문관의 관리들이 맡았어요. 예문관에서 일하는 정 7품 벼슬인 봉교 2명, 정 8품 벼슬인 대교 2명, 정 9품 벼슬인 검열 4명으로 구성된 8명의 관리들이 중심이 되었죠. 하지만 홍문관과 승정원, 규장각에서 일하는 모든 관원 및 6조 각 부서에서 지명된 1명, 8도의 도사 등 8관리들이 사관을 겸했어요. 사관들은 대개 문과에 뽑힌 관리들이고 글을 잘 쓰고 평소에 정직한 사람을 가려 뽑았습니다. 사관들은 사초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써야 하며 실록 내용에 대해서도 비밀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죠. 조선왕조의 관리와 보관, 실록 편찬이 끝나면 세검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에 있는 조선 후기의 정자에 있는 차이람 시냇물에서 사초를 물로 씻었다고 아까 그림에 보여졌었죠? 이를 세초라고 하는데 이는 크게 2가지 의미를 지녔어요. 첫째는 사관들의 생각을 적어놓은 부분에 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종이를 재활용해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였죠. 완성된 실록은 세부에서 내부를 더 만들고 실록을 받들어 모시는 봉안의식을 거친 뒤 각 사고에 보관했어요. 사고에 보관된 실록은 3년에 한 번씩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꺼내도 놓았고요. 실록에 좀이 쓸지 않도록 관리한 거죠. 이 일을 포쇄라고 한다고 했죠. 네, 맞아요. 사고의 위치 변화와 실록 전래 과정, 묘양산 사고, 오대산 사고, 춘추관, 정족산, 만이산, 태백산, 충주, 적상산, 전주, 내장산, 성주. 여러분들이 임진왜란 전, 임진왜란 당시, 임진왜란 후, 인조 이후 잘 들여다보면 역사 공부가 되겠네요. 지금까지 세계기록문화유산 역사를 비추는 거울 조선왕조 실록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